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포펜트텐님? 축구대회 가는 길입니다. JB가 파이팅 불어넣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기 축구의 멤버시구나. 조기 축구가 지금 하나요? 더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기 축구는? 아니 뭐 저기 별 보고 합니까 조기 축구가. 아, 그렇죠. 사람들에겐 지금 6시도 야간 전투입니까? 아, 그렇죠. 지금? 빠른 시간인데 저 맨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7시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저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여튼 어떻게 파이팅 한번 주세요. 파이팅. 아유, 힘이 없잖아요. 다시. 백태클 넣지 마시고 정상 태클은 얼마든지 허용되니까 그냥 운동장을 지금 요라고 생각하시고 누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실 겁니다. 네. 네, 결과는 내일 아침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님이 안녕하세요. 날이 흐린데요. 맑은 소식 좀 부탁해요. 라고 웃음과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하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하나 있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힘들어 진짜. 네. 정선 아리랑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저희가 정말 맑은 소식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안경진님, 몽골 출장 와서 아침부터 시선 집중 듣고 있습니다. 오, 몽골. 오늘 하루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말 와. 타보셨나? 아, 몽골에서. 광활한 그 초원을 말 타고 보니까 내달리는 가끔 상상하는데 떨어질 거야 겁나가지고. 제 입에 한번 타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 지인이 갔다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자기가 진짜 약간 유목민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맨 처음에 무서웠는데 말을 타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으라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고 초원 끝을 바라보면서 살짝 달렸는데 저 말 탄 적 있어요. 아니 몽골의 초원을 누비면서 타보셨냐고요. 아니, 제주도에서 한번 타봤다고. 아, 근데 네. 걔네는 좀 이상하더라.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 안 할게요. 이상하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걸으면서 배변 활동을 하더라고 막. 아, 진짜 아침부터. 네. 아무튼 몽골에서 초원에서 말 타보는 거 추천합니다. 눈도 좋아진대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몽골 분들이 그렇게 눈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눈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시면은 시야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시야 정화하고 올까요? 네. 네. 한번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3318님이 유튜브 댓글만 달다가 오랜만에 문자를 해봅니다. 오늘은 제발 기분 좋은 뉴스 하나 기대해봅니다라고 올리셨는데 기다리시라고요. 준비가 돼 있다고요. 괜히 얘기네. 그리고 1793님이 좋은 뉴스도 없고 먹거리도 걱정되고 아이들도 짠하고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왜 이러시지? 기다리시라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김병일 님이 아마 이분은 새싹촌철님이신 것 같은데 제 입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삐딱선 정신이 뭔가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본다 라고 해서 삐딱선 정신인 건데요. 그죠? 남들 보는 대로 안 본다.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힘들다. 그게 뭔가 반항의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시각. 그렇죠. 말은 잘해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볼 수 있는 시선까지 우리가 잡아낸다. 뭐 이런 겁니다. 들어보시면 알고요. 손나니님이 둘째 아들 해병대 수료식 가는 중입니다. 6주간의 훈련으로 진짜 사나이 된 우리 아들 모습 기대하며 새벽부터 먼 길 운전하는 우리 남편 귀 쫑긋하기 위해 유튜브로 시선 집중해봅니다. 아, 빨간 모자. 그죠? 몇 기가 되나요? 그러면 아드님이 해병대를 기수로 따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병대 다녀오신 줄 알았네요. 원래 안 간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군대 육해공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병대는 좀 훈련이 세죠. 그렇죠. 진짜 사나이가 된 아들 모습 기대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일지 내일 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춘철님들의 인사는 챙겨드렸고요. 이번에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노총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대철수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산하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다만 최종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불참한다. 완전히 빠지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산하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는 정부의 노조 탄압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유파게 대처하거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노총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정관계는 대립으로 양대 노총은 연대로 흐를 게 자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80%에 달하기 때문에 연대의 파괴력은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해왔던 노동시간 유연화가 경사노위 의제였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이 빠진 상태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건 관찰자 시점에서의 진단이다. 정부 자체 진단과 처방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주 69시간제, 그러니까 노동시간 유연화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정부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양대 노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새노조, 청년노조 아니었습니까?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여기를 주된 설득 대상으로 삼았었잖아요. 자, 이때의 정부 행보는 스스로 설정한 하나의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양대 노총은 일종의 기성, 기득권 노조라는 판단. 비조합원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6%에 달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청년 노동자라는 판단. 이걸 깔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때 이 행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마이웨이를 선언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국회 앞에서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는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강상균 님이 지금 노동부 장관은 한노총 출신이라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점을 아마 꼬집어 주신 것 같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은 혹시 정부가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물음 주셨고, 임금님교의 캔디님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경사노위에 한노총이 불참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정부가 손해죠.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그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따라붙었던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치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현상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렇죠?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히려 묶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에서 한국노총을 끌어안자 뭐 이런 의견을 나눴다, 이런 보도 있었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교체 카드였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여당 인사들이 그런 말 나온 적은 없다, 뭐 부인하는 보도도 있었지만 또다시 교체 카드 얘기가 오늘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만약에 김문수 위원장 교체 카드를 꺼낸다면 한국노총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냐, 뭐 전망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그럴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곤봉 진압의 주역입니까? 그건 아니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참사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면은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격하게 항의합니다. 아무 말이 없던 박 구청장은 경찰 도움으로 유족들에게서 벗어나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부 유족들은 차를 향해 가던 박 구청장에게 다시 달려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황장애인가 하는 뭐 이런 사유로 지금 보석을 신청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유족들은 전부 다 지금 입원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석이 허가가 돼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희영 구청장의 법률상 직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청장직에 복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용산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박 구청장의 건강 문제 등에 따라 공식적인 업무 복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 들어봅시다. 즉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당분간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는 구청장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이냐? 자, 유족들은 12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참사 일선 책임자가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업무에 복귀한다? 이걸 유족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유족 입장에서는 심리적 2차 가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JB가 당분간이라는 말을 전해주셨지만 또 밤사이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박 구청장이 오늘부터 네.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서 지금 업무 복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황장애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라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바로 출근을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12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청장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처사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사퇴 안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아몰랑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되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혼자 풀려난 건 또 아니에요.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도 사실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최원준 과장도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보석이 허가가 된 겁니까? 그러면 구속돼서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러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구속 상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박희영 구청장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참사에 따른 공황장애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튼 공황장애 상태라고 하는 점에만 주목을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이렇게 줄줄이 전부 다 보석을 허가해 주는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HA 왕님이 구치소에 있지 못할 정도로 공황장애라면 출근해서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고요. 윤하공주님이 한숨만 나옵니다 해주셨고 TUT님은 다 풀려 나오는구나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정보문건 삭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간부 2명도 보석을 청구해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가장 먼저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은 다음 달 구속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안 열리고 있다는 점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 고수님이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김민아 창원시 의원 기억하시죠? 네. 유족들에게 막말을 해서 네. 대못을 박았던 그분인데 어찌 지내나 그 막말을 하고도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이없게도 예결위 부위원장에 선임이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12구 사태로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 할 용산구청장은 보석되어 출근한다고 하고 참으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나기 피하면 해 쨍쨍 뜬다. 이런 심리로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유족들은 농성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간 농성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농성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이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요. 자, 이게 태도를 넘어서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행안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행안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하는데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숫자가 딱 한 석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 가지고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이 누구 손에 있다? 국민의힘 손에 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주일 동안 유족들이 당사 앞에서 농성하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리에서 가족을 보낸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의석 분포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당이 지혜를 모아줘야겠군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조례안 하나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서울시 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도서관에서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 불가한 어떤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당연지사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논란 지점은 한강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에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특히 2021년 4월에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에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고려한 듯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강변에서 캔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게 하나의 문화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논란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결론은 내리지 않겠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 6일 트위터에 사연을 하나 올렸는데요. 최근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보행기를 타는 8개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거동이 아랫집에 층간소음이 될까 봐 쪽지와 빵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편지와 선물이 왔는데 편지에는 자기를 아래층에 사는 10살 된 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선물 정말 감사해요. 8개월 아기는 한창 걸어 다닐 때니 실컷 뛰고 걷고 기어 다니라고 해주세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 선물은 아이가 직접 만든 듯한 하트 모양의 등과 사탕이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촌철님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건데요. 가자가자 아자님이 훈훈한 소식이네요 라고 반가워해 주셨네요. 이런 걸 두고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하는데 삐딱선 정신을 이 뉴스에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여기도요? 네. 자, 편지의 한 구절이 참 인상 깊던데요. 8개월 아기는 한창 걸어 다닐 때라는 아주 어른스러운 표현. 이걸 누가 했느냐? 10살짜리가 했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라떼 화법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삐딱선 타시는 분이 계시네요. 몰닥스님이 엄마가 쓰라고 한 거 받아쓴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단샤리님은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 이거였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라따뚜이님은 애들이 어른보다 낫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도천사나이님은 너무 따뜻한 얘기네요. 눈물 납니다. 아니 이 정도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시면 어떡합니까? 네. 레터스님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짱돌님은 갑자기 뭉클해지신대요. 어른들보다 니네가 낫다. 10살 된 꼬마가 자기의 8개월 때의 생각을 해서 그때는 뛰고 기어다니고 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면모. 참 새롭고 그 대인배의 정겹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인배의 면모를 여의도로 좀 보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요거는 소개해야겠네요. 커피체리님이 귀여운 JB의 삐딱선 정신. 요 정신은 좀 귀여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10살짜리 라떼 화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